예, 계속해서 1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함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섹션에 the unit impulse 그리고 unit step function 보겠습니다. unit impulse는 보통 그냥 impuls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unit step function은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unit impulse를 보시면 또 unit impulse 또는 뭐 unit sample이라고 하는데 unit impulse라고 더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먼저 discrete time impulse function을 보시면 n이 0보다 n이 0이 아닐 때는 다 0이고 n이 0일 때만 1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면은 여기 쭉 이렇게 discrete time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값이 1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impulse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에서는 사실 그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impulse function이 뭐 특별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다 discrete time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discrete time unit step function 보겠습니다. step function 보시면 u of n이 0, 1이고요. 이거는 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전부 1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unit step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 이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0이었다가 0일 때부터 전부 다 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u of n이라고 우리가 쓰고 여기는 뭐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값은 전부 1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를 우리가 unit step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뭐 나오는 거가 뭐가 되겠냐면은 delta of n은 그렇죠? delta of n 즉 unit impulse function은 u의 n 빼기 u의 n-1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한번 쉬프트한 거를 가지고 빼면은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번 쉬프트한 거잖아요. u n-1이라는 건 그러면은 뭐가 다 죽습니까? 이거가 다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unit step 그러니까 impulse function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unit step function을 한번 딜레이 해가지고 빼면은 우리가 델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difference operation을 일종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discrete time이니까 뭐 미분이 잘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difference operation을 일종의 그 미분이라고 생각하면은 unit step function을 미분하면은 임펄스가 된다. 뭐 그 얘기죠. 자, 이 수식은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하나 쉬프트 해가지고 빼면은 이제 임펄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랑 이제 어떤 뭐 듀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치 그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은 임펄스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건 n인데 이게 n이고 무한대부터 n까지 그래서 델타 m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펄스 펑션을 결국은 적분하면은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물론 뭐 이거는 인덱스를 바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닛 스텝 펑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의 n-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슈퍼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슈퍼포지션 of delayed impulse.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running sum
ring sum of impulse. 예, 어쨌든 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당연한 거지만 알아둬야 될 게 어떤 xn에다 어떤 시퀀스에 discrete time 시퀀스에 n-n0를 곱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n0가 아닌 그 n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0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n하고 n0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자, 1.4.2에 continuous time unit step 하고요. continuous time impulse 보겠습니다. 자, 먼저 unit step function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1 그다음에 여기 time이 되겠고요. 그래서 u of t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 1이고 t가 뭐 0 포함해서 0 이상일 때 이제 u of t가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 of t는 지금 제가 델타를 디파인을 아직 안 했군요. 예. 근데 뭐 델타 펑션 자체를 이걸로 또 디파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의 델타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이거 마치 그 우리가 discrete time일 때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얘네 델타 m이라고 썼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가 지금 그 continuous time의 impulse죠. 그래서 뭐 define이 이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continuous time impulse function을 어떻게 define 하냐면 unit step function의 미분이다 이렇게 define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분이 define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예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정의가 안 되는데 그냥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로 뭐 컨버즈한다라고 볼 수가 없죠. 무한대의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념상으로는 그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 리미트의 du의 델타 t의 요 dt 하고 요 델타를 0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 델타 t가 뭔지는 다음에 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u 델타 t는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고 0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t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분의 1이고 여기는 델타의 델타 t 지금 이 델타의 요 델타 t 요게 지금 어떻게 디파인 됐냐면은 요게 바로 리미트의 델타가 지금 요거는 그냥 미분을 한 거군요. 미분을 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지우고 요거는 그냥 d의 u 델타 t의 d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델타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값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0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다 0.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그게 델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오브 t가 되는데 언제냐면 델타를 0으로 보낼 때.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냐면 continuous time, continuous time impulse, 이런 impulse가 됩니다. impulse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impulse 펑션의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0에서의 면적을 1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 0에서 어떤 뭐 피크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값이 무한대니까 사실 뭐 정확히 디파인 안 되죠. 값이 그냥 무한대니까 이렇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델타 오브 t인데 이 델타 오브 t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델타 오브 t를 여러분들이 적분을 했다. 그러면 이게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델타 함수 밑에 면적, 그렇죠? 이것의 면적, 면적은 우리가 1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면적이 1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면적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점점 이제 그 홀쭉이 형태가 되는 건데, 홀쭉한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면적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펑션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어떤 그 항등식으로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t가 이제 0이 아닐 경우에는 그 델타 오브 t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 성립하고요. 좀 더 일반화를 시킨다면 델타의 t-t0는 x의 t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t0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만 1이 되니까요. 1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고 나머지 때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x of t가 어떤 1, 2고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걸 x of t라고 하면 x를 한 번 미분한 x dot of t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점프가 있죠. 그렇죠? 여기 점프가 있고 여기 갑자기 가라앉는 게 있고 여기 갑자기 또 위로 점프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델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보면은 여기 지금 1에서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델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미분을 하면 무조건 무한대잖아요. 갑자기 그 불연속점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일단 무한대라고 한다기보다 일단 2배 무한대, 2배 무한대라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그 3델타라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3델타. 그 다음에 3에서는 아이고 제가 책하고 약간 다르게 하게 됐는데 그냥 갑시다. 그래서 3에서는 두 배의 델타짜리. 그래서 책하고 좀 다르게 됐는데요.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리는 바람에 어찌됐건 x dot of t는 이 그림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델타 t-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델타 t-2, 그리고 플러스 2의 델타의 t-3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무한대더라도 그게 다 똑같진 않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1.5 섹션에서는 Continuous Time System 하고요, Discrete Time System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example 1.8은 이제 회로 예제인데요.
어떤 소스가 있고 요 R이라는 저항과 C라는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VC of T 이것을 하나의 어떤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 전류를 만약에 I of T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I of T는 당연히 R분의 Vs of T 마이너스 VC of T가 될 거고요. 이건 뭐 오음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I of T는 C 곱하기 dVC 이거는 그 캐패시턴스가 만족해야 되는 수식이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이퀄하게 놓고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냐면 dVC dt 플러스 1 over RC C of T는 1 over RC의 Vs of T라는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Vs of T라는 인풋을 가했을 때 VC of T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first order, 그렇죠?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이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경우는 뭐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1.9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일단 frictional force가 있죠. 속도에 비례하게 자동차는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force가 있고 요거는 그 frictional force겠죠. 뭐 바닥에 의한 마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공기 저항이라고 치던지 어찌됐건 그래서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F는 MA니까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에다가 frictional force를 이렇게 빼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dV n분의 어떤 그 friction의 그 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로우를 잡고 이렇게 F of 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저항하고 캐패시터 있는 예제처럼 인풋 시그널의 F of T 그 다음에 아웃풋 시그널이 V of T인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좀 전에 그 이퀘이션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그냥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는 이제 discrete time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n 개의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은행 잔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그래서 yn-1은 뭐 그 전달의 밸런스니까 지금 보면은 1% 이자가 붙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n번째 달에 뭐 디포짓 한 거죠. 이거 얼만큼 새롭게 돈을 갖다 놨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쨌든 그 difference equation이죠. 이것도 물론 근데 여기 보면 한 번 딜레이 한 게 있기 때문에 first order difference linear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quation.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일단은 컴퓨터에서 풀려면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대로는 못 풀잖아요. 어차피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자동차 움직이는 거, 그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지 디지털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미분 방정식인데 요거를 어떤 그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디퍼런스 이퀘이션처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뭐 그냥 미분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dt 요 앞에 있는 미분 텀을 가지고 우리가 v에 뭐 n 델타 마이너스 v에 m-1의 델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n분의 로는 그대로 쓰고요. v에 이거를 n 델타로 쓰고 여기를 1 오버 m으로 하고 이걸 f에 n 델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가 어떤 하나의 단위가 돼서 뭐 델타가 어떤 뭐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뭐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수식에서 양변의 델타를 곱하면은 이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m 플러스 델타 로 델타는 이거 곱하기 v에 n 델타 이거는 빼기 됐죠? m 곱하기 v에 n-1 델타는 델타의 f에 n 델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로 델타로 양변을 나누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vn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로 델타 v에 m 플러스 로 델타 f에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델타가 어떤 그 타임 샘플링 어떤 뭐 피리어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연속적인데 이걸 이렇게 쪼개 가지고요. 뭐 여기가 0이면은 여긴 델타, 여기는 2델타, 여기는 3델타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어디서 돌릴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돌아가죠.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에서는 그 미분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디퍼런스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더하기 같은 것만 할 수가 있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 섹션의 Interconnection of Systems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로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시스템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I of t는 어떤 인풋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요. V of t를 우리가 아웃풋 시그널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어떤 두 개의 시스템에 어떤 인터커넥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처럼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v of t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1 over c의 뭐 인테그랄에 그렇죠? I1 of t dt 이거는 이제 캐파시터의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v of t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 v of t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여기 레지스터에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빼먹죠, 그렇죠? R. 그러니까 여기가 I2 of t.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I2 of t를 이렇게 빼먹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I of t.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뭐 대충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지금 I of t라는 것이 인풋입니다. 근데 여기 I1 of t라는 게 있고 I2 of t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 전류가 제공이 된 것이 I1하고 I2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커런트가 디바이딩 되기 때문에 I1이 커지면 I2가 작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I2가 커지면 I1이 작아집니다. 그럼 일종의 어떤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빼기가 여기 있다라는 건 금방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I1에서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I2 시그널을 이렇게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아웃풋 V of t는 지금 I1t로 완벽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적분한 것이 정확하게 V of t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금 R하고 C가 있는 병렬 그 회로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섹션의 Basic System Property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는 시스템에 메모리가 있냐 없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IYN이 그러니까 depends on only on이겠죠. 우리가 xn에만 dependent 할 때, 물론 뭐 마찬가지로 y of t가 우리가 x of t에만 dependent 할 때, 우리가 그때 시스템이 memoryle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memoryless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current output이 이제 current input에만 인풋의 함수일 때만, 그렇죠? 인풋에 뭐 딜레이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그것의 예제는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yn이 뭐 xn의 뭐 세제곱이다 이러면은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 오히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은 뭐 이런 거 accumulator죠.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거, 이전 샘플들을 다 더하는 거, 뭐 일종의 적분기죠. discrete time 적분기라고 할 수 있는데 summer라고 해도 되고, 근데 적분기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말 자체는 continuous time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개념상으로는 사실은 적분기랑 똑같은데 accumulator 또는 뭐 summer 합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의 예제로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이제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풋을 뭐 한 타임 슬롯 동안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YN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뭐 적분기 이런 것도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회로 문제 풀 때 보면은 캐패시턴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그 캐패시턴스에 지금 차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죠.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여러 개니까 이건 당연히 K죠.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를 좀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x의 n-1까지만 근데 수식을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하나의 우리가 y의 n-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모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새로운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n이 u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n입니다. n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웃풋 자체를 저장을 해버리면은 메모리가 하나로 충분하죠. 그래서 어떤 그 물리적인 시스템에서는 이 메모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통은 그 에너지로 그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C에 뭐 V라고 하면은 VT C의 어떤 CV 제곱이 에너지니까요. V of T의 뭐 제곱 이런 형태로
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우리가 v라는 걸 어떤 뭐 구하고 싶은 뭔가라고 하면은 mv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물체의 어떤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그 에너지 저장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6.2의 invertibility 그리고 inverse system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로 치면은 이제 뭐 역함수가 존재를 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인버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 뭐냐? 인버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xn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yn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xn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인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뭐 2배를 해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배를 해주는 시스템은 당연히 인버스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accumulator가 있다. 일종의 뭐 적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ccumulator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인버스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버스 시스템은 여기서 yn 빼기 y n-1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뭐 first order difference, 예, first order difference.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미분인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뭐 그 분모가 없긴 합니다만 분모를 뭐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예. 미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함수가 다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예,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인풋에 상관없이 0을 때려버리면 이것은 xn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일종의 상수함수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인풋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만약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역함수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부호 정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 이게 x of t인지 마이너스 x of t인지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non-invertib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스템의 프로퍼티 중에 causa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쓰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웃풋이 지금 current input만의 함수일 때는 이건 current output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아웃풋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면은 이게 memoryless라고 했죠. 근데 current input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input만의 함수일 때 근데 또 줄 수 있는 거는 future input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future input의 함수일 때 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yn이 뭐 예를 들면 x에 뭐 n 플러스 1 뭐 이런 시스템.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초 때 들어온 게 2초 때의 아웃풋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causal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이제 non-causal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causal 시스템을 얘기를 하려면 시스템이 causal이냐 아니냐 시스템이 causal이려면은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하고 예, 과거의 input에만 함수 dependency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이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uture input이 current output에 영향을 주면은 그거는 non-causal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임일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는 사실 그 non-causal 시스템이 없는데, 근데 non-causal 시스템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non-causal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이게 그 non-causal 시스템의 어떤 예제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우리가 뭐 블러링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Y의 어떤 픽셀 밸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요? 여기 N하고 M 할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값들을 다 더해갖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N-1부터 N+1까지, 그다음에 뭐 M-1부터 M+1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포인트인가요? 하나 둘 셋 9개인가요? 네. 그러면 9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x에 뭐 k, 여기 뭐 해야 되지? l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k 여기는 뭐 l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 픽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n하고 m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계속 픽셀이 있을 텐데, 픽셀이 있을 텐데 여기 값들을 이제 다 더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아홉 개 픽셀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9로 나누면은 에버리징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러링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결국은 y의 어떤 뭐 nm이라는 것이 오른쪽도 가져오니까 y의 어떤 뭐 n에 뭐 n+1 이런 거에 이제 디펜던시가 생기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독립 변수, 그러니까 n하고 m이 지금 타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타임이 아니니까 이거를 뭐 non-causa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건 보통 이제 non-causal 시스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독립 변수에 그렇죠? 플러스 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non-causal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n-causal 시스템이 뭐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이런 예제도 당연히 뭐예요? non-causal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y의 뭐 마이너스 2번째 샘플은 사실은 x2에서 미래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당연히 non-causal 시스템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x of t 곱하기 코사인 t 플러스 1. 자,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면은 헷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t 플러스 1을 보니까 아 이거 뭐 non-causal이구나, causal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코사인이라는 함수죠, 그렇죠? 여기에 xt 플러스 1이나 xt 플러스 2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causal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y of t가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잖아요. causal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memory release 시스템이군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멀쩡한 함수에 이 t 플러스 1이라는 아규먼트가 있다고 해서 non-causal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1.6.4의 stability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tability라고 하면은 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BIBO stability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bounded input에 대해서 bounded output이 나오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of n이 어떤 무한대로 작다. 그때 y of n도,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요것도 어떤 거에 바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t가 있어서 그보다 계속 값이 작다든가 이렇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BIBO 스테빌리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작을 때 아웃풋도 작아야지. 인풋이 작은데 뭐 갑자기 막 그렇죠?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럴 때 우리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unstable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펜덜럼 그렇죠? 이게 진자 운동이 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스테이블 펜덜럼이죠.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자극을 가하더라도 그러니까 x of t가 어떤 뭐 applied force다. 그래서 힘을 살짝 가하더라도 어때요? 결국은 뭐 y of t가 어떤 뭐 여기 각도 세타라고 보시면요. 이거 각도 세타.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포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 세타는 각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는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해 가지고 unstable pendulum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세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안정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 살짝만 힘을 가하면은 그대로 컬랩스 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요거는 지금 unstable pendulum이 되겠습니다. 살짝만 자극을 가해도 바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unstable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어떤 n 주변에 있는 2n 플러스 1개를 가지고 전체 그 샘플 에버리징이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커절은 아니죠, 그죠? 넌 커절이죠. 미래에 오는 것까지 갑자기 에버리징 했으니까 커절은 아닌데 이러한 시스템은 스테이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증명은 금방 할 수 있겠죠. 우리가 xn이 어떤 b라는 걸로 바운디드 되면은yn도 뭐 어떤 식이든 뭐 b1 같은 걸로 바운디드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떤 로컬 썸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금방 1번 시스템이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번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ccumulator라고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accumulator.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온 인풋들을 다 계속 더하는 거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unstable 시스템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xn에다가 계속 1을 집어넣는 거예요. for all n. 그렇죠? 계속 1을 집어넣으면은 xn은 당연히 1을 집어넣었으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for all n.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그런데 y는 어떻게 됩니까? 바운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1씩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b2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b2를 찾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든 n에 대해서 바운딩이 되느냐? 바운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운딩이라는 게 이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운디드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요걸 바운드라고 하는 거죠. 요걸 어퍼 바운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운딩이라는 건 이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느냐 얘기고. 그래서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웃풋이 그 바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accumulator 시스템은 스테이블 시스템이 아니겠죠. 자, 또 하나의 이제 unstable한 시스템의 예제로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x of t를 1로 이건 이제 바운디드 돼 있잖아요. 그죠? 1이니까 항상 바운디드 되어 있는데 그러면 y of t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건 t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t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finite number로 그러니까 upper bound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에서의 바운드는 다 upper bound죠. 그렇죠? lower bound는 아니죠.
다음에 뭐 y of t는 2의 x of t. 자, 이런 시스템, 이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니, 대표적이라기보다 어쨌든 memoryless 시스템이죠. 그래서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건 당연히 stable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unstable 하죠. 예. 여기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금방 증명할 수 있죠. 예, x of t가. 요게 이제 그 괜히 부호 있으면 귀찮으니까 물론 뭐 이거 빼도 되긴 하는데 예. 이게 바운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운드가 당연히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물론 이게 굉장히 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파이나이트한 넘버잖아요. 예. 파이나이트 넘버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그 어퍼 바운드로서 괜찮죠. 그렇죠? 어떤 뭐 무한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1.6.5의 타임 인베리언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뭐냐? TI라고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XN에 대해서 YN이 아웃풋으로 나올 때 X가 이렇게 딜레이드 된 N0만큼 딜레이드 된 인풋을 넣었을 때 이 n-n0라는 어떤 딜레이드 된 아웃풋을 주면은 그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n0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n0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여전히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전에 받았어야 될 그러한 아웃풋이 그대로 그냥 받아진 거랑 똑같잖아요.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n0가 예를 들어서 1000년이다. 1000년이면은 1000년 후에 인풋을 가해도 원래 나왔어야 되는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년 동안 시간이 하나도 변하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 시스템은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왜 모델링을 해서 하냐면은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를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인의 x of t.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에 다 해당되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해 볼까요? 일단은 memoryless 시스템이죠. 예.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니까. 그 다음에 커설하죠. 예. 왜냐면은 current output이 이것도 current input만의 함수고 또는 뭐 과거 거나 아예 디펜던시가 없죠. 어쨌든 적어도 미래 인풋을 이용하진 않으니까 커설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테이블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바운드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은 무조건 바운드 되죠. 그렇죠? 사인이니까 어차피 1로 다 바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의 그 t-t0 이건 뭡니까? 사인의 x의 t-t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딜레이된 인풋을 가하면은 그것에 사인을 씌운 것이 그대로 이제 답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여기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좀 수식이 약간 좋지 않았는데 요걸 먼저 써줘야 되겠죠. 요걸 먼저 써주고 요걸 쓰고 요것이 지금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타임 인베리언트의 반대는 타임 베링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yn이 n 곱하기 xn일 때 이게 이제 뭐 타임 인베리언트나 아니냐. 근데 딱 보자마자 사실은 타임 인덱스를 이게 곱했잖아요, 인풋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타임 인베리언트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당연한데 이렇게 해보죠. 여기 뭐 일단은 이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지금 xn이라는 걸 가했을 때 여기yn이 나오는데 지금 n 곱하기 xn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딜레이드 된 인풋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어쨌든
인풋에다가 n을 곱하는 거잖아요. 타임 인덱스. 그러니까 이때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n 곱하기 x의 n-n0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n을 곱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타임 인덱스를 곱하는 시스템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을 곱해야 되죠. 타임 인덱스를 곱하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시스템은 지금 이거는 이거랑은 다르죠. 수식이 다르죠. 근데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y의 n-n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드 된 인풋을 넣었을 때 딜레이드 된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아웃풋은 요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딜레이드 인풋에 대해서 딜레이드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임 베링 타임 베링 시스템이죠. 자, 또 다른 타임 베링 시스템의 예제인데요. 이렇게 그 타임 인덱스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대부분 그 타임 인베리언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이 이게 나오는 거죠. XAT. 자, 그러면 우리가 딜레이 된 거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딜레이 된 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X에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앞에 시스템이 뭔가 들어가면은 t를 2t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t를 2t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t를 2t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식은 변경을 하지 말고, 그죠? 다른 수식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t를 2t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온 게 있을 때, 뭔가 여기 들어온 게 있을 때,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온 게 있을 때 여기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죠? 다 내버려 두고 t만 2t로 바꾼 거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의 2의 t-t0 이거하고는 당연히 다른 수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요게 y of t니까요. 이게 y of t니까 y의 t-t0가 되는데 이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됩니다. 자, 1.6.6의 리니어리티 보겠습니다. 리니어리티는 뭐 다른 과목에서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x1 of t에 대한 아웃풋이 y1 of t가 되고 x2 of t의 아웃풋이 y2 of t가 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성립해야지 리니어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두 개의 합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스칼라 곱을 해서 보냈을 때 얘의 아웃풋이 a 곱하기 i1 y1 of t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성립하면은 그죠? 이런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서요. 1번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additivity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도 쓰고요. 2번이 성립하는 거는 homogeneity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omogeneity 또는 이거를 스케일링이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3배 했을 때 아웃풋이 3배가 되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상수를 곱하는 거를 우리가 영어에서 스케일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이런 거를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한다 이거랑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이렇게 디컴포지션 시킬 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인풋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시퀀스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시켰다. 그럴 때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요것에 대한 아웃풋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각각의 아웃풋에 똑같은 개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 되는 거고 이 스케일링 팩터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호모지니어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의 경우에 요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것이 인풋이면 아웃풋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리니어 시스템에서 지금 x, k의 n에 대한 아웃풋이 y, k, n이 될 때, 그렇죠? 그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이 디컴포지션만 잘 하면은 그러니까 좀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앞에 수식을 3개로만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xn이라는 인풋이 있는데 요거를 어떤 3개의 어떤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한 거죠. 어떤 3개의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때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A1, Y1n, 그 다음에 A2, Y2n, 그 다음에 A3, Y3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풋을 이렇게 디컴포지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알아내려면 x1에 대한 아웃풋과 그 다음에 x2에 대한 아웃풋과 그 다음에 x3에 대한 아웃풋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이렇게 아웃풋을 주고 요게 아웃풋이 된다. 그거 3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공짜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시스템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릴레이션십을 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인풋을 가할 때마다 우리가 아웃풋을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만약에 인풋을 x1과 x2, x3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3개의 어떤 인풋 아웃풋 페어만 가지고도 아웃풋을 항상 구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사실은 unstable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리니어하다라는 거는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x1이라는 걸 하면은 이게 뭐 t 곱하기 x1이겠죠? 이거를 이제 y1으로 잡아두시고요. x2에 대한 인풋을 뭐 마찬가지로 t 곱하기 x2겠죠? 이거를 y2라고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ax1t 더하기 bx2t. 자, 이것에 대한 아웃풋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t를 곱하는 게 아웃풋이니까 ax1t 플러스 bx2t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atx1t 더하기 btx2t가 될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tx1t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y1t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곱하기 y1t 더하기 b 곱하기 y2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집어넣었더니 정확하게 같은 개수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시스템 y of t는 t 곱하기 x of t라는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리니어 시스템이지만은 아까 우리가 다른 거 배운 거 있죠?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스테이블 시스템은 안 되죠. 자,
제곱을 하는 시스템.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시스템이기는 한데 리니어 시스템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뭐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리니어 시스템 안 되는 건 뻔하지만 이것도 한번 뭐 증명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은 x1에 대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x1 제곱 오브 t가 나오겠죠. 이거를 편의상 y1 t라고 잡고요. x 오브 t에 대한 아웃풋을 뭐 x2의 제곱 오브 t가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y2 오브 t라고 잡아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어 보면 아웃풋이 뭐가 나와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노테이션으로 지금 계속 요런 노테이션을 쓰죠. 예. 그래서 수학에서는 요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이꼴 x 제곱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에서는 정의역 뭐 이런 거 따질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걸 함수 f라고 치면은 함수 f 이름을 이렇게 쓰고 실수에서 어떤 실수로 간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근데 여기 화살표를 이미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x에다가 x는 x 제곱으로 매핑된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간단하게 쓸 때 뭐 f of x는 그냥 x 제곱 이렇게 쓰겠지만 그렇게 말고 이제 뭐 공역, 정의역 이런 걸 따져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전단사 함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때 쓰는 노테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항상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건데요. 왜냐면 화살표를 여기서 벌써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 그러니까 함수다 이런 걸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을 하는 거니까 ax1t 더하기 bx2t 제곱하게 되겠죠? 제곱하면 a제곱 x1 제곱 t 그리고 b제곱 x2 제곱 t 플러스 2ab x1t x2t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안 되겠죠? 그쵸? 이게 이게 ay1t 더하기 by2t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 y1t는 이렇게 생겼고 y2t는 x2의 제곱인데 대입을 하면은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넌리니어 시스템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예제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넌리니어 시스템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y절편 3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를 리니어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리니어 시스템의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제로 인풋에 대해서 제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x에다 0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면 넌리니어 시스템이 맞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이거의 경우에 중심을 이동시키면은 리니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회로 같은 데서 뭐 바이어스 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이동시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좌표가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바뀌죠. 좌표가 바뀌면 이거는 리니어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표계를 바꿔서 리니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넌리니어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좌표를 옮기면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에 나오는 걸 갖다가 항상 3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뭐라고 할까요? x 프라임 오브 n 이거를 그냥 xn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뭐 y prime of n은 이게yn에서 3을 빼는 거야. 3을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y prime n은 어떻게 됩니까? 3을 뺀 거니까 2 곱하기 x prime n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파생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인데 x prime n, y prime n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좌표만 옮기면 바로 리니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넌리니어라고 답하는 게 맞죠. 이게 리니어냐 아니냐, 이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 시스템 yn equal 2xn 플러스 3, 이 시스템은 incrementally linear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incrementally linear 시스템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y2하고 y1은 뭔지 아시죠? y2하고 y1은 이제 각각 그 x2에 대한 아웃풋, 그 다음에 y1은 x1에 대한 아웃풋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얘는 이거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x1은 2x1n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에 x2의 1, x2의 n 빼기 x1의 n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게 얘가 이 녀석의 2배가 되죠. 그래서 2배가 되니까 우리가 incrementally linear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이 개념을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히려 편하게 적당하게 좌표를 쉬프트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전자회로에서 왜 우리가 바이어스 그 회로 한 다음에 스몰 시그널 뭐 시그널로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꿔가지고 리니어하게 회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냥 좌표를 적당히 이동시켜서 리니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게 되니까 이 incrementally linear 시스템이 되기는 하는 건데요. 어쨌든 챕터 1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